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삐뚤빼뚤한 치열이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나요? 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삐뚤빼뚤한 치열이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나요? 란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건강상담 때 매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과는 너무 다른 치아 구조를 가졌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너무 삐뚤삐뚤한 치아 구조를 가졌기에 제 친구들로부터 영국인 또는 일본인의 치아 구조를 가졌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은 활짝 웃을 때 저는 항상 무뚝뚝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부모님도 대체 뭐가 불만이냐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남들은 치아 교정을 그렇게 권유하는데 저는 육안상으로 흉해 보인다는 것 외에 별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음식도 어금니로 잘 씹을 수도 있고요. 교정을 꼭 해야 하나요?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또 주위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불편함보다는 주위에서 이제 여러 코멘트들을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나, 또 구강질환에 혹시 또 다른 원인이 되나,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네. 삐뚤빼뚤한 치아 자체가 구강 질환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강 질환의 위험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우리가 근본적인 구강 질환의 원인, 이거는 플라그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플라그. 그 치태라고 하는 박테리아 덩어리, 이 부분이 당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백질이나 이런 걸로 혼합된 그런 물질이 끈적끈적하게 치아에 붙어 있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둘러붙어 있는 거를 플라그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직접적인 원인이죠. 근데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를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그렇죠.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희가 일반 클리닝을 받으러 가는 거는 치석을 제거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치석이 구강 질환, 잇몸 질환의 근본적인 직접적인 원인입니까?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실제로 실험에 있어서 치석 위에 세포, 깨끗한 치석입니다. 이거는 그 위에 덮여 있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세포를 자라도록 배양을 하면 그 위에 자랍니다. 네. 근데 플라그, 그 부분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세포를 배양을 시키면 세포가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독소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치석의 표면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대개 치석이 만들어지는 게 치태가 하방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미네랄이 들어와서 굳어가면서 치아에 들러붙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위에는 플라그가 항상 존재하고 굉장히 잘 끌어당기는, 플라그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라그는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치석은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위험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소가 잘 자라서 살도록 해주는 네네. 그런 요소를 위험 요소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도와주는 요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contributing factor라고 그럽니다. 네. 이 삐뚤빼뚤한 치아가 들어가는 분류를 하는 캐테고리가 이제 그 기여인자라고 하는 게 더 낫겠군요. 기여인자라고 하는
이제 충치나 이제 여러 가지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상태라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네. 구분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삐뚤빼뚤한 치아는 구강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답이고요. 근데 삐뚤빼뚤한 치아가 꼭 원인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연을 주신 걸 자세히 읽어보면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심리사도 아니고 무슨 언어 분석가도 아니지만 제가 네네. 가만히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분이 해보시면은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네. 예, 그런 어떤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네. 맨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웃지를 않고 무뚝뚝하게 그냥 남들이 웃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또 들었고 네. 예, 그런 왜 그런지에 대한 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셨나 봐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저는 이분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놀림을 받으셨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인지를 한 게 과거입니다. 어리셨을 때. 네.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치아가 삐뚤어지고 한 모습, 웃었을 때의 치아의 보기 흉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분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남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데 있어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으로 어울리게 됐던 거죠. 네. 근데 그 다음 사연을 읽어보니까요. 네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이. 네. 교정을 권유하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좀 보기 싫네. 하지만 뭐 내가 생활하고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은 없네. 그렇죠.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네. 예, 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까 하면요. 네. 혹시나 이렇게 삐뚤어진 치아가 충치를 많이 유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을 지금 많이 유발하고 있는 상태, 현재형입니다. 그런 상태라 그러면 뭔가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강 건강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고 또 이 부분이 잇몸 질환이 좀 유발을 하게 되면 교정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성인이 돼서 하게 되면 조금 위험은 있습니다. 아, 네. 네, 치아 교정은 치아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 네. 또 뼈가 소실이 되는 부분을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증이 되는지 위험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저건 제가 이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다른 치아에 건강한 치아에 영향을 좀 덜 주면서 보철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삐뚤어졌지만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혀 뭐 건강상으로 있어서 이 정도면 건강한 범주 내에 들어오고 단지 보이는 거 보이는 부분에만 장애가 있으시다면 이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현대에서 특히 젊으신 분들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아 미백 치료도 많이 원하시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활짝 웃는 모습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미소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 부분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 그렇죠. 본인의 자존감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놀림을 받았을 때처럼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지금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뭔가 솔루션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형으로 적으셔서 맞아요. 네, 과거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보기 흉하긴 하지만 다 뭐 안 아프고 기능할 때도 다 괜찮고 전혀 문제가 없고 다 괜찮은데 맞아요. 굳이
이러신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문제가 벌써 치아에 있었다면 아무래도 치아 교정을 이미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무언가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도 포인트는 유관상 흉해 보이는 건 맞지만 별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네. 근데 혹시 제가 교정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네.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이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분의 좀 더 마음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응어리? 그런가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네. 이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심미 치료가 이제 꼭 필요할까요? 하는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저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심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네. 네네. 그리고 제가 잇몸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연세가 되시고 이제 그 사회로 활동을 이제 왕성하게 하시던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중년 분들이 되셨을 때의 부분. 그래서 조금 젊으셨을 때는 이분들은 이제 웃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활동하고 겉으로 어필해서 이제 자기를 네. 내세워야 되는 게 중요하셨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 치료를 받으셨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치아에 희생이 좀 많았지 않을까. 예. 이건 지나고 난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 현실에서 닥쳐이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네. 이게 과연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과거에 그런 치료를 받으셨고 비니어 즉 라미네이트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네. 그런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치아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보초를 다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이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성인이 되어서 이를 발치를 하고 이를 고르게 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네. 이런 부분들은 꼭 고려를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게 좀 한국인의 또 문화도 있잖아요. 네. 여기 편지에서도 나왔는데요. 제가 사실 좀 이 부분을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연에서 제 친구들로부터 영국인 또는 일본인의 치아 구조를 가졌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제가 일본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느꼈었던 부분이 좀 치아 구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뼈 자체도 굉장히 좀 더 약하다고 이제 접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일본인 친구들을 만날 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와 같은 그런 이제 애티튜드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잘할 때는 마치 가지런히 있어야 되는 치아 또 아니면 꼭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되는 치아 뭐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좀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일본인 친구들이 좀 있었었고 네. 똑같이 전형적인 일본인 치아 구조를 가진 분도 일본 분으로서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전혀 개의치를 않고 마음껏 웃으세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문화를 보면 우리 문화는 항상 단정, 가지런함, 그게 미덕이라고 네. 예, 문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빗이라고 아주 곱게 머리를 빗을 수 있는 그런 빗도 있고요. 이제 댕기머리로 잘 따서 가지런하게 묶고 이 단정함이 우리 문화의 하나의 미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치아도 틈 사이가 없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치아 구조를 미라고
이거는 이제 서양 기준으로 치면 거기에다가 하얗고 네.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미의 기준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 갖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이가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의 미의 기준이나 표준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놀리고, 어렸을 때는 그런 필터가 없잖아요. 그게 무례하다는 것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얘기를 하고, 그걸 받은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한 그 나이였을 거고, 그때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웃질 않고 무뚝뚝하게 있고 맞아요.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랑 문화가 전혀 다른 문화에 있는 그런 일본이나 영국 같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웃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를 해친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주변의 시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본인이 느끼는 게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심리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분은 이제 워낙 그게 두드러졌기 때문에 느끼셨겠지만, 네. 많은 심리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가 약간 노란 것 같다. 네. 아니면 이에 여기 조금 뭐가, 잇몸이 좀 드러났다. 그러니까 잇몸이 내려가서 위에 이가 드러났다. 네네. 웃으실 때 안 보입니다. 근데요, 본인만 인지를 하세요. 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게 딱 알고 항상 그것만 들여다 보십니다. 예. 기능적인 데도 문제가 없고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그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웃어도 안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치료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예, 요구하시니까 이제 해드리기는 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심리 치료를 접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 치료를 가만히 하려고 플랜을 세워보면 건강한 치아를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 네. 건강과 보임은 오히려 반대길로 가는 거 아닌가. 반대길로, 건강한 쪽으로 가면 심미적인 거를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심미적인 쪽으로 가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캐테고리는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으셨을 때 왕성하게 사회생활 하셔서 심리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건강이 중요한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을 보고 있으시느냐 아니면 좀 먼 미래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어떤 치료 결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어떤 미적인 부분 아니면 건강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모으시고 본인이 거기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종합을, 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인 생각보다는요, 조금 더 객관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으로 지금 당장 또 보고 멀리도 보고 네, 많은 정보를 수집해보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참 이게 문화적 차이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남들에게 남들의 시선을 더 생각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네. 아니면 좀 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렇죠. 이제 문화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치아 교정이 답인 걸까요? 왜냐면 이 부분도 교정을 꼭 해야 하나요? 질문을 했는데 바로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지금 답을 그랬나요? 해주셨기 때문에,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비슷한 마음을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굉장히 명확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삐뚤빼뚤해진 경우,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긴 한데 아무래도 가지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네. 구강위생용품,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구강위생 관리 교육,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아가 가지런하고 정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칫솔질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강 위생 용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치아가 삐뚤어져 있고 약간은 정상적인 배열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칫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네.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맞는 이제 구강위생 용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제가 지금은 어떻게 그거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요. 아직 네네네. 못 봤으니까요. 뭐라고 맞아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치아가 네. 많이 비뚤어져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치아에 칫솔을 딱 댔을 때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그 칫솔의 사이즈와 이제 또 형태와 이런 네.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지런한 치아를 닦는 칫솔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의 이제 치아를 가진 분들한테 가지런한데 가장 효과적인 칫솔을 닦으라고 주시면 잘 효과가 없겠죠. 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좀 치아가 하나하나 닦을 수 있는 그런 칫솔, 그렇군요. 예, 이런 칫솔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수년간 가지고 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특히 일본을 이제 많이 놀러 갈 때, 일을 하러 갈 때 보면, 이제 구강 코너를 가면 너무 다양한 칫솔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혀를 관리하는 이제 브러쉬도 있고 칫솔이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 칫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네. 너무 고를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무언가 취향의 부분이다.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 약간 일본 자체가 커스터마이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들을 때 우리 구강 위생에 맞게끔 만들어진 것. 시중에는 보통 가지런한 치아를 위한 용품들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제품의 특성상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를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교정 장치를 붙이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칫솔을 사용하면 잘 안 닦이는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죠. 네. 교정 장치에 맞는 칫솔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제 잇몸 질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잇몸 질환에 이제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칫솔 방법과 칫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치과에 가서 좀 상담도 하고 그럼요. 여쭤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제가 칫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사용하는 칫솔들을 권해드릴 때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분은 이 사이즈의 이런 형태의 칫솔을 쓰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분은 네. 그런 게 필요 없고 치실과 일반적인 칫솔만 쓰셔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시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치과를 다니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못 들으셨고 권함을 받지 못하셨다면 네. 이제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AI가 대답을 좀 많이 해주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네네.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주로 많으니까 네.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맞아요. 본인에게 꼭 맞는 칫솔 또 구강위생용품 뭐 치실이나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쑤시개도 구강위생용품입니다. 네네. 네, 어저께 이쑤시개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국은 이쑤시개 사용을 치과 의사 협회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삐뚤빼뚤한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쑤시개가 효과적인 거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꼭 가지고 계신 칫솔, 구강 위생 용품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봐주시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용법을 잘 익히셔야 돼요. 네네. 이쑤시개를 그냥 우리 음식물 빼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네. 이를 닦는 플래그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는 본인의 치아 건강 상태에 맞춰서 배우셔야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뭐 전동 칫솔 좋다 하면 또 다 같이 사고 꼭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럼요. 네. 와, 원장님 오늘도 삐뚤빼뚤한 치열이 구강 질환의 원인이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면서요. 유익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모든 분들의 치아와 치열은 다릅니다. 본인들한테 맞는 칫솔법, 또 칫솔, 여러 구강위생용품 한번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이제 맞춤식의 이제 구강위생 관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